언제였죠? 2022년이었나요? 2023년이었나요?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집값이 좀 내려가려고 했던 분위기가 조금 있었죠. 그때 만약에 부동산 관련한 가격들이 연착륙을 했더라면 지금만큼 경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또 여전히 집값 떠받드는 정책들이 지속되다 보니 문재인 플러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한 시장들이 되게 많이 이 거품들이 잔뜩 끼었죠. 그리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못해 그냥 아예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요, 이제 거래 절벽이 더 심해지고 미분양이 폭증하고 이 지방 건설사 혹은 대기업 건설사들 이 싸그리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노답인 거죠. 노답. 답이 없는 겁니다. 2022년 말만 해도 33평에 서울 분양가가 11억 5천 10억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15억 16억이죠. 그 사이에도 몇 년 사이에도 또 몇 억이 올랐죠. 분양 가격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산다라는 건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2022년 초에도 2023년, 4년, 5년, 올해도 계속 연초에는 집값이 오른다라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떠들든 말든 이제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되게 썰렁합니다. 되게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더 이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소비 자체를 안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안 해버린다라는 거.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관련해서요. 이제 부동산 관련한 담보대출을 5억 빌려줬는데 갑자기 일시 원금 일부 상환 2억 갚으라 이러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강제 매각 되는 거죠. 경매 처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25년, 6년, 7년 그냥 8년쯤 되면 5, 6, 7, 8 기간 동안 싸그리 경매로 물량이 대폭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 수월하지 않은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거짓말하는 이들, 교수놈들, 어떻게든 물건 팔아서 떠넘기려고 하는 사기꾼들, 그들이 꾸는 헛된 꿈, 허무맹랑한 욕망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달콤하고 되게 흥미롭겠죠. 근데 그게 착각이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걸 알고 나면요. 그때는 이제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또 가짜인지 자신들이 헷갈리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 자신이 속아서 이 환상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막장이 되는 거죠. 참 서글픈 현실들인 겁니다. 자기가 믿는 걸 자꾸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원하다가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 발등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의 삶들 앞으로 아마 더 힘들고 더 추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추악한 현실들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일정 부분은 묵인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맞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5년과 2026년이 최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야. 27년, 28년, 29년 그때가 더 심각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제가 좀 더 낫고 언제가 좀 덜 힘들다. 이걸 비교하긴 참 뭐하지만 앞으로의 기간 동안 꽤 길게 힘겨울 수 있으니 마음을 좀 미리 단단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겠다라는 거죠. 좀 각오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빡빡하죠. 절대로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웃으며 얘기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감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잘 생각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김원수의 뜨거운 피라고 하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 중에 저에게 뼈 때리는 그런 글들이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양복 입고 설쳐대면 눈에 띄기 쉽다. 그러면 더 한심해 보이고 감옥 갈 확률이 높다. 구함의 건달들은 그렇게 믿는다. 가오 부리지 마라. 의미 없다. 쓸데없다. 잊어버려라. 폼은 잠시고 감옥은 평생이다. 질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잣대다. 라고 김원수의 뜨거운 피에서 구영감이라고 하는 이가 말했죠. 건달이 유명해져서 뭐 하겠냐. 오래 살아남으려면 체면 따위는 필요 없다. 더러운 구함바닥에서 50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그리 말할 만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불고 폼 잡고 어깨 힘주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날아간다. 열이박빙 얇은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지내라. 진짜로 잘 처먹는 놈들은 원래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먹는다. 본시 잘 처먹는 놈은 말이 없다. 이러는 거죠. 유명해지고 힘이 세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저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폼 잡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다. 착각하지 마라. 진짜 비굴하고 비겁해도 살아남아라. 그래야 그 다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밀하고 지저분하고 끈덕지고 야비하고 기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란 게 대체로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기본값이고 된다 해도 이루어진다 해도 멋있게 깔끔하게 일이 성사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겁니다. 돈 되는 일은 언제든 주변에서 노린 놈들이 많고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에게나 다 뭡니까? 구구절절합니다. 아무리 늙은 건달도 자기 밥줄을 끊으려 들면 모두 미친 독종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늙은 건달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누추하고 한심해 보이면 뭐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내공이 쌓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버려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열심히 죽 서서 개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구질구질해도 된다. 구질구질해야 사는 거다. 매사에 깔끔하게 지낼 생각하지 마라. 매사 조심하고 지내고 항상 쓸데없는 폼 잡지 말고 동정이나 아량 베풀지 마라. 쓸데없는 동정 베풀었다가 내가 먼저 죽는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독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독종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체면 따위 쓸데없다. 까불고 어깨 폼 잡고 살지 마라. 가오부리지 말라. 조용히 지죽은 듯이 안전하게 지낼 생각을 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